백두산 깊은 숲속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그곳에는 하얀 털을 가진 신비로운 호랑이가 살았다고 한다. 백두산의 흰 호랑이는 백성들의 수호자이자 자연을 지키는 신령한 존재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신비로움을 담은 이야기다. 어느 날 마을 청년이 흰 호랑이를 마주하며 벌어지는 운명적인 만남과 그로 인해 밝혀지는 비밀들. 자연의 경외심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정의와 희생이 교차하는 백두산의 신비로운 전설을 따라가 보자. 백두산 깊은 숲으로의 여정. 백두산 기슭의 작은 마을. 이곳은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겨울이 오면 산에 의존해 식량을 마련해야 하는 곳이다. 동아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동생과 할머니를 돌보며 지내고 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용감하고 의로운 청년으로 알려져 있다. 눈 덮인 백두산의 기운이 한층 강해진 어느 날, 동아는 활과 화살, 그리고 소량의 식량을 챙기고 백두산 숲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의 동생, 어린 아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라버니, 이번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할머니도 그러셨잖아요. 백두산 깊은 곳엔 위험한 존재들이 산다고요. 걱정 마라, 아란. 나는 강해졌어. 이 활 솜씨로 어떤 맹수도 다룰 수 있어. 그러나 할머니는 아란과는 달리 묵묵히 염려를 담은 시선으로 동아를 바라봤다. 동아야, 기억하거라. 산이 주는 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 자연은 우리를 돕지만 욕심내면 벌을 내린다. 특히 흰 호랑이를 만나면 조심해야 한다. 그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동아는 미소로 할머니의 걱정을 무마하며 산길로 접어들었다. 이른 아침 산등성이를 넘으며 그는 평소보다 깊은 숲으로 향했다. 더 많은 사냥감을 잡아야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자 숲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어두워졌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숲 한가운데 그가 들어선 곳은 이상하게도 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다. 이런 곳에도 사냥감이 있을까? 동아는 활을 단단히 쥐며 혼잣말을 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사슴이 나타난 줄 알고 살금살금 다가갔지만 소리는 곧 사라졌다. 이상한 기운이 몸을 감싸는 듯했다. 눈송이가 서서히 떨어지는 하늘 아래 그는 앞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를 보았다. 이 나무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무성한 가지를 뻗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짐승의 발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발자국의 크기는 보통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동아는 긴장감을 느꼈지만 호기심이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발자국이 이어지는 길은 점점 깊어졌고 나무 사이로 흰빛이 언뜻언뜻 보였다. 그는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되뇌었다. 설마 흰 호랑이? 그 순간 숲의 고요를 깨는 울음소리가 귓가를 찢었다. 동아는 깜짝 놀라 멈춰섰다. 주변을 살피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숲의 한가운데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곳까지 온 것을 깨달았다. 눈앞에는 더 깊은 숲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길과 자신이 왔던 길이 보였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왔던 길은 아득하게 멀어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산 깊은 곳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흰 호랑이와의 첫 만남. 동아는 두려움과 설렘 속에 발자국을 따라 숲 깊은 곳으로 들어섰다.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마저 점점 사라지며 숲은 완전한 고요에 휩싸였다. 그의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만이 숲을 울릴 뿐이었다. 발자국은 점점 커지고 선명해졌으며 그 끝에는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다. 동아는 활을 단단히 쥐었지만 땀이 손바닥을 적실 만큼 긴장감이 팽팽했다. 그때 숲 너머에서 뭔가 하얀 것이 보였다. 움직임이 부드럽고도 강렬했다. 동아는 순간 멈춰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존재를 바라보았다. 저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커다란 호랑이였다. 흰 호랑이는 동아의 존재를 이미 눈치챘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두 눈은 깊고도 신비로운 금빛으로 빛나며 동아를 꿰뚫는 듯한 기운을 뿜어냈다. 동아는 숨을 삼키며 활을 겨누었다. 그러나 활시위를 당기는 손이 떨려 오르지 않았다. 이윽고 흰 호랑이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동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도망치지도 공격하지도 못했다. 왜? 왜 움직이지 않는 거지? 흰 호랑이는 동화로부터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거나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저 동화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순간 동화의 머릿속에 이상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동화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고 아무도 없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흰 호랑이가 말을 한 것처럼 느껴졌다. 누구지? 너. 내가 말을 한 거냐? 동화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흰 호랑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동화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시선 하나로 모든 것을 말하려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동화는 그 눈빛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과 경외감, 그리고 어딘가 슬픔이 섞인 듯한 감정이었다. 그는 활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흰 호랑이는 고요히 몸을 돌려 숲속 어딘가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동화에게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이었다. 동화는 주저했지만 호랑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기다려. 어디로 가는 거야? 동화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흰 호랑이를 따라갔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발소리조차 흡수하는 듯한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동화의 마음은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흰 호랑이를 따라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이 바뀌고 있음을 직감했다. 마을로 돌아온 후 전조의 징조. 동화는 흰 호랑이를 따라가던 중 정신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눈앞의 호랑이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고 그는 이상한 장소에 서 있었다. 하얀 안개가 짙게 깔린 숲 한가운데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발길이 멈췄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순간 귓가에 또다시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숲을 떠나라. 내가 가진 순수한 마음만이 이곳을 지킬 수 있다. 동화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단지 숲의 깊은 정적과 나무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빛만이 그를 감쌌다. 그는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힌 채 그 자리를 떠나 마을로 돌아갔다. 며칠 후 마을로 돌아온 동화는 이상한 징조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사냥감으로 가져온 고기는 이상하게도 썩어가고 있었고 동화의 꿈속에서는 매일 흰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꿈속에서도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했다. 동화야, 무슨 일이냐? 요 며칠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을의 친구인 동민이 물었지만 동화는 답을 하지 못했다. 숲에서 겪은 일은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고 그를 잠식해갔다.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두통과 기묘한 꿈에 시달리며 잠에서 깼다. 그가 깨어나 보니 창밖에는 희미한 빛이 어른거렸다. 마치 숲에서 본 흰 호랑이의 존재가 그를 부르는 듯했다. 뭐지? 저건? 동화는 창문을 열고 바라봤다. 마을 저 멀리 숲의 가장자리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흰 그림자가 보였다. 마치 흰 호랑이가 그를 다시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마을의 원로인 노인이 동화를 찾아왔다. 그는 동화를 가만히 바라보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동화야, 내가 백두산 깊은 숲에서 무언가를 본 것이 아니냐? 동화는 순간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노인은 동화에게 숲과 흰 호랑이에 얽힌 전설을 들려주었다. 흰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백두산의 신령이 깃든 존재였다. 백두산의 균형과 신성함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그 존재를 본 자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자라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흰 호랑이를 본 사람은 결코 그 비밀을 함부로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흰 호랑이는 내 마음을 시험한 것이다. 너의 마음이 순수하면 너는 백두산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욕심을 품는다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것은 오직 너에게 달려있다. 동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숲에서 느꼈던 신비로운 감정과 흰 호랑이의 눈빛을 떠올리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아야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화가 백두산에서 금기를 어겼다더라. 그래서 요즘 마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의 집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며 수군거렸고 동화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자신이 겪은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다시 백두산 깊은 숲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백두산의 비밀. 동화는 고민 끝에 다시 백두산 깊은 숲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자신을 따라다니는 불길한 징조들에 더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깊은 밤, 눈발이 흩날리는 백두산의 숲속으로 들어선 동화는 자신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전보다 더 깊고 고요한 숲의 공기가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그는 그저 발자국을 따라 무언가에 이끌리듯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거대한 나무 아래에 서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 흰 호랑이를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무 너머에서 하얀 빛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왔구나. 깜짝 놀란 동화는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귀에 들렸으나 어디에서도 들려온다고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눈앞에 하얀 빛이 점점 다가오더니 다시 한번 흰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너는 왜 돌아왔느냐? 동화는 흰 호랑이와 눈을 마주쳤다. 이번에는 그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위험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내게 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이상한 징조로 가득 차 있고 제가 그 모든 원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흰 호랑이는 천천히 동화에게 다가오더니 그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그러고는 동화를 향해 말을 시작했다. 백두산은 신성한 곳이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이 숲을 파괴하려 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막아왔다. 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왔지만 내 주변에는 탐욕이 몰려들고 있다. 동화는 흰 호랑이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가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다. 탐욕이란 누가 그걸 행하려는 겁니까? 흰 호랑이는 동화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마을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곳의 묻힌 보물을 탐내며 숲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동화는 깜짝 놀랐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백두산에 신비로운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여겼을 뿐이었다. 보물이라니? 그런 게 정말 존재하나요? 흰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물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곳의 균형을 깨트릴 뿐이다. 너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또 마을도 파괴될 것이다. 동화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과연 이런 엄청난 책임을 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흰 호랑이의 눈빛은 그에게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는 듯 결단을 촉구하고 있었다. 그때 숲 너머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들렸다. 동화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횃불을 들고 숲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흰 호랑이의 존재를 찾으려는 듯 숲을 헤집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죠? 동화가 외치자 흰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들이 숲의 금기를 어기면 나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탐욕을 처벌할 것이다. 동화는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그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설득해야 할지 아니면 흰 호랑이의 경고를 따라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희생과 새로운 시작. 동화는 숲속으로 점점 더 다가오는 마을 사람들의 횃불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대로 놔둔다면 흰 호랑이가 마을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었고 마을 사람들 역시 흰 호랑이를 해치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둘 사이의 대립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단호히 결심했다. 흰 호랑이님, 제가 그들을 막겠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흰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동화를 바라보았다.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내 마을은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동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빠르게 마을 사람들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횃불을 든 사람들 사이에는 그의 친구 동민과 다른 젊은 사냥꾼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숲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동아야, 내가 여기 있었구나. 흰 호랑이를 봤다면서? 그놈이 백두산의 보물을 지키고 있다더라. 동민이 말을 마치자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높였다. 그 보물을 찾아내면 마을의 가난도 끝난다. 흰 호랑이 따위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동화는 급히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안 돼. 숲의 금기를 어기면 큰일이 날 거야. 흰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야. 이 숲의 신령한 수호자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욕망에 사로잡힌 눈빛으로 숲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 했다. 동화는 더 강하게 소리쳤다. 보물을 손에 넣으려는 순간 마을에 재앙이 닥칠 거야. 나를 믿어줘. 돌아가자. 하지만 사람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다. 재앙? 그건 겁쟁이들이나 하는 말이지. 내가 그 보물을 숨기려는 거 아니야?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동화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흰 호랑이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다시 사람들을 설득하려 애썼다. 그 순간 숲속에서 땅을 울리는 낮은 포효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겁을 먹고 멈춰섰다. 흰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눈처럼 하얀 털과 금빛 눈동자를 가진 거대한 존재는 숲의 어둠 속에서 마치 신령처럼 빛났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얼어붙었지만 곧 일부가 화를 들었다. 쏘아라. 저놈을 처치해야 보물을 찾을 수 있다. 동화는 급히 흰 호랑이 앞으로 달려나가 두 팔을 벌렸다. 안 돼. 아무도 이 호랑이를 해쳐서는 안 돼. 그러나 한 사냥꾼이 화살을 쏘려는 순간 흰 호랑이가 눈부신 빛을 내며 하늘로 도약했다. 그 빛은 숲 전체를 감싸며 사람들을 쓰러뜨렸고 동화는 그 빛 속에서 흰 호랑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백두산의 수호자이다. 인간의 욕망이 이곳을 파괴하려 할 때마다 나는 숲을 지키기 위해 희생할 것이다. 그 빛은 곧 흩어졌고 흰 호랑이는 눈앞에서 사라졌다. 쓰러졌던 사람들은 정신을 차렸고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동화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후회에 젖어 있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동민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동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흰 호랑이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 이제 우리는 이 숲을 지켜야 해. 욕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갔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백두산의 숲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숲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동화는 흰 호랑이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백두산 숲 가장자리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다. 그곳에서 그는 종종 숲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당신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숲과 마을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후로도 백두산 깊은 숲속에는 하얀 호랑이가 보였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전해졌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신령한 존재였다. 백두산의 흰 호랑이 전설은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 탐욕에 물들지 않은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그 신령한 존재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도 백두산의 숲은 평화를 품고 서 있다. 지금까지 전설 속 백두산의 흰 호랑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두산 깊은 숲속에서 신령한 존재로 전해지는 흰 호랑이는 우리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욕망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설과 민담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